이런 명상 안내 포스터가 있다. 서핑보드 위에 한 발로 선 명상가가 수염을 휘날리며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타고 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은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 인생의 파도에 끝없이 흔들리며 살고 있다. 누구나 모두 마찬가지다. 좌절하고 기뻐하고 후회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 인생의 골고간에서 살아가는 건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핑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훌륭하게 인생의 서핑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수호서재에서 추천해준 최순용의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를 소개합니다. 저자 최순용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치열하게 일하는 가운데 마음챙김을 토대로 하는 윗바사나 명상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부장검사 시절 보다 자유롭게 명상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붓다의 가르침과 빨리 원전을 연구하며 이에 기반한 깊이 있는 명상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원전이란 붓다의 가르침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경전 언어인 빨리어로 쓰인 불교 경전을 말합니다. 즉 명상의 근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혜의 원천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마흔일까요? 마흔은 단지 숫자상의 나이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히 일하는 시기이자 성과와 책임 사이에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시기, 또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직장에서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가정에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길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커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마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명상이라는 도구로 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쌓인 무의식의 먼지를 털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비단 마흔 이전뿐만 아니라 마흔 이후 50, 60이 넘어도 명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면의 근육이라고요. 나이 들수록 삶은 점점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해지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는 법,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들이 소개돼 있죠. 특별한 도구나 환경 없이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명상법들이 정리돼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치고 마음 둘 곳 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명상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짧은 숨, 잠깐의 틈, 순간의 멈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회의 시작 전 눈을 감는 몇 초 동안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 없어서 더 지치고 힘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명상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작은 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거부하며 분노심을 키워갈지 아니면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후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에게 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원인과 결과의 성질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에 이르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명상에서는 탐욕심이라고 한다. 속칭 도둑놈 심보 말이다. 한편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그 원인에 따라올 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구분하여 원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애석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원인을 지금 이 순간에 쌓아나가는 것이 수용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앞에서 분노심과 탐욕심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이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다.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원인을 만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선인들이 말한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다. 수용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수용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이제 수용하는 마음을 키우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자.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다. 몸과 마음에 긴장된 곳이 있는지 알아차려 보고 긴장된 곳이 있으면 릴렉스한다.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충분히 이완되었다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한다. 때로는 몸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어도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은 자기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 있다. 그것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흘러 지나가는 과정을 관객처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내버려 두기가 충분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면 알아차림을 가만히 마음 안쪽으로 돌려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걱정, 후회, 계획, 불안, 동요, 안정감 등을 지켜보라. 이것들 역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에게 온 결과들일 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아나간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충분히 알아차리고 지속한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한다.
매일 수천 개의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찾아온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화 또는 분노의 생각은 마음과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만약 화나는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해로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 그 중에서도 화를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훈련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키운다.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화나는 마음에 강박적인 힘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화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키워지면 그 힘이 바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마음의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마음 챙김이라는 감시견이 초대받지 않은 화가 찾아왔을 때 크게 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과 같다. 명상을 통한 화 다스리기는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를 억누르거나 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며 화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화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화의 마음이 가라앉는 걸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계속 바라보기만 하라.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철학자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축제에 초대받았는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자 한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본다.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화는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을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쌓아가면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의 생각은 힘을 잃어 나에게 영향을 덜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말해볼까 한다. 바로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이다. 화는 왜 일어날까?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 바라는 바가 없는데 화날 일이 있을까?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화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비로소 화가 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욕심은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이고 화는 나로부터 밀어내려는 마음이다.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과 나로부터 밀어내려는 마음은 그 방향만 반대일 뿐 기본 작동 방식은 같다. 그래서 욕심은 뒤집은 화이고 화는 뒤집은 욕심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화를 함께 가래라고 부르는 것이고 화에 대한 명상을 할 때는 화의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화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이제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화와 욕심에 대한 명상을 해보도록 하자.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문다. 척추를 바로 세운 다음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한다. 충분히 이완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완하고 또 이완하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주의를 가만히 마음속으로 돌려 지켜보라.
마음 안에는 미세하지만 욕심의 마음 또는 화의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불편한 내 몸의 자세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욕심 또는 화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욕심 또는 화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라.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마음을 바라본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난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마음이 무엇이기에 가볍거나 무겁다고 말할까? 마음에는 분명 무게가 없지만 마음이 가볍거나 무겁다는 말의 뜻을 다들 잘 알고 있다. 마음이 가볍다는 건 행복감을, 마음이 무겁다는 건 불행감을 의미한다. 마음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이 무겁다고 할 때는 마음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마음이 가볍다고 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처럼 느낀다. 명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멍해라고 부른다. 무거운 쟁기나 수레에 묶인 황소가 짊어진 그 멍해 말이다.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나 멍해를 벗은 가벼운 마음을 상상해보라.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건 멍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멍해에는 5가지가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 번째 멍해는 감각적 욕망이다. 우리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하루 종일 찾아다닌다. 더 멋진 경치, 더 듣기 좋은 소리, 더 향기로운 냄새, 더 맛있는 음식, 더 부드러운 감촉을 따라다니느라 쉴 틈이 없다. 주변의 온갖 광고들을 둘러보라. 더 나은 감각적 느낌과 욕망을 일으켜서 물건을 사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세상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더 좋은 감각적 느낌을 더 많이 가지려는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욕망을 일으킨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불만족을 일으킨다. 그렇기에 감각적 욕망은 마음의 멍해이다. 두 번째 멍해는 화다. 우리가 누군가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이고 속박되는 느낌을 받는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울까? 절대 가볍지 않다. 좋은 전쟁이 없듯이 좋은 화는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러니 화는 뒤집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멍해이듯 화도 마음의 멍해이다. 세 번째 멍해는 게으름과 몽롱함이다. 게으름과 몽롱함이 마치 훌륭한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서 힐링 수단으로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름과 몽롱함에 빠져 있을 때 결코 마음은 가볍지 않다. 게으름과 몽롱함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서 아무런 발전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다.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네 번째 멍해는 들뜸과 후회다. 들뜸과 후회는 게으름과 몽롱함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게으름과 몽롱함처럼 들뜸과 후회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들뜨거나 후회하는 마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다섯 번째 멍해는 의심이다. 합리적인 호기심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마땅히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되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의심병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마음은 무겁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에이다. 가벼운 마음은 바닥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맑은 물에 비유할 수 있다. 마음 안에 5가지 멍에가 있다면 바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비유하자면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색색의 물감을 푼 물, 화에 사로잡힌 마음은 끓는 물, 게으름과 몽롱함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끼가 낀 물,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바람에 일렁이는 물, 의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흙탕물과 같다.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건 흐려진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라앉게 하여 바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5가지 멍에가 내 마음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바꾸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 멍에가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라.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5가지 멍에가 원래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고 아지랑이처럼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단지 현상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가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어서재에서 펴낸 최순용의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물건의 원래 색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색과 다르다고 합니다.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건 사과가 태양광선 중 빨간색 파장만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결국 사과의 본래 색은 우리가 보는 그 빨강이 아닌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도 사실은 내 마음이 반사해낸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흐리고 거칠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흐림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고. 비록 완전히 그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바로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